예,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일주일 동안 그리고 3월 한 달 동안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오늘이 3월 마지막 날이네요. 그죠? 3월 달은 이제 누차 강조를 많이 드렸지만 이제 개별주들 중에서 좀 부실한 기업들이 상장 폐지가 되거나 거래 정지가 되거나 뭐 관리 종목이 되거나 어떤 건 이제 환기 종목이 되거나 이제 그런 이슈들이 좀 나오는 좀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뭐 조금 이제 전문가들은 조심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우리 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일 없이 또 잘 지나가게 됐고 여러분들도 아마 별일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3월 달에 보면은 이제 종목들 괜히 잠깐 들어가서 수익 좀 보려고 하시다가 뭐 부실 기업들 잘못 잡아가지고 상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거래 정지가 되는 거죠. 일단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들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데 요번에 뭐 경기도 안 좋고 주식시장도 안 좋고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죠. 그죠? 뭐 100% 틀린 얘기는 아니고 근데 아무튼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문제가 됐던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요번에 오히려 경제가 호황일 때보다 그냥 뭐 잘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한 달 수고들 많이 하셨고 4월 달부터 날씨가 이제 많이 좋아지고 5월 달에 되면은 우리가 보통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종목들도 올라가니까 너무 걱정들 안 하셔도 돼요. 작년에도 뭐 망한다 해도 3, 4, 5월 달에 테마주 많이 갔어요. 대표적인 게 2차 전지였고, 그죠? 그러니까 이번 이제 4월 달, 5월 달에도 이제 어디 쪽에 돈이 들어갈까, 어느 쪽에 돈이 들어가서 올려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4월 달도 수익을 좀 많이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3월 달까지는 전반적으로 눌렀고요. 3월 달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쭉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개별주보다는 역시 대형주 쪽에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월 말일이니까 3월 그 뭐예요 그 마감 시황 요즘 이제 해드리고 4월달 투자 전략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자 얘기를 쭉 들어보세요. 일단은 이제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제 유라테크하고 프롬파스트 조금 저게 뭐야 저거 안 끝난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좀 올랐었죠. 그리고 장중에 간만에 또 황사 온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 시점에 황사가 좀 원래 오죠. 그래서 마스크 테마도 들썩거렸는데 시간이 되면 그것도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보수 쪽에서 지금 반등이 좀 보수 정치권에서 특히 보수 쪽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게 있어서 이것도 시간이 되면 해드리고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주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뭐 얘기할지 좀 얘기해드렸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그럼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네. 자 일단 보시면 오늘 그 지수는 코스피는 0.03% 보합이죠. 코스닥은 조금 빠졌고 마이너스 0.5%. 뭐 계속 얘기해드렸지만 미국의 그 부활절 연휴 있고 29일 날이면 오늘 미국 시간으로 오늘 그 말 바꾸기의 전문인 연준 의장이 또 무슨 연설을 한대요. 그 사람 연설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관망 심리가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제가 미국 주식 얘기를 별로 안 하죠. 할 얘기가 별로 없어서 안 해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다우지수가 최근에 뭐 지수가 조금 오르긴 했는데 종목들은 크게 변화가 없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붕 떠 있는데 특별하게 얘기할 게 없는 게 미국의 주요 기술주들 대장주들을 체크를 해보면 이게 엔비디아인데 그냥 그래요. 이거 뭐 맨날 설명할 게 뭐가 있을까요? 3월 8일날 고점을 찍고 3주째 그냥 이러고 있어요. 뭔 무슨 할 얘기가 있겠어요, 그죠? 그다음에 뭐 테슬라 여기 이제 거꾸로 이제 쭉 52주 신저가죠. 52주 신저가는 아니구나. 네, 52주 신저가 나올 뻔했네.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러고 있는데 뭐 눌러놓고 여기도 특별하게 뭐 없고, 그죠? 애플도 뭐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무슨 할 얘기가 있겠어? 그냥 여기 붕 떠 있는데 오더가도 안 해요. 그래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서 얘기를 안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낮에 참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저녁 방송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라고 해서 입을 떼는 거는 뭐냐면 여기 문자반 회원들 잘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왜 이 얘기를 했겠냐 이거예요. 필요하니까. 제 추천주를 들고 있는 분들은 요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쓰면, 다시 얘기 드리면,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라고 자꾸 이제 하루에 저녁 방송할 때 한 두세 번씩은 그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최소한. 그거는 이제 문자반 회원들 잘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상관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아무튼 여기 보시면 그 낮에 했던 얘기인데, 엔비디아가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횡보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대로 또 이제 작년에 그 2차전지처럼 지들끼리만 갈 거 아니에요. 지들끼리만. 그러면 이제 지들끼리만 가면 안 가는 종목 들고 있는 사람들은 승질나니까 그거 손절 쳐가지고 이쪽으로 옮기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또 전저점 깨는 하락이 나오면은 개미들도 힘들 거고. 만약에 엔비디아가 고점을 찍고 가격 조정을 선택을 해서 밑으로 급락을 한다? 그럼 이게 급락하면은 미국의 나스닥 증시 폭락할 거고 우리나라 증시도 폭락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단기적으로라도. 그러면 또 이제 열심히 막 밑에서 올라오고 있던 낙폭과 대주들이 또 떨어지거든요. 그것도 싫은 거예요. 옛날에 2차전지가 그래가지고 애매했거든요. 그때 2차전지는 올라갈 때도 전 종목을 하락시켰고요. 떨어질 때도 다른 종목들을 하락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걔네들을 썩을 놈들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썩을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우리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건 횡보하는 겁니다. 6개월 이상. 네. 엔비디아 사신 분들 죄송해요. 네. 근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 이거 엔비디아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괜찮은 얘기예요. 왜? 아니 단기 급등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횡보 조정을 오래 할수록 나중에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아무튼 이제 뭐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못 가고 있었죠. 못 가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이 많이 갔는데 이게 조금 뒤에서 하도록 하고, 3월달에 보니까 이제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올라왔냐면 3월초가 여기네요. 여기 있죠, 그죠? 3월달에 코스피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냥 어쨌든 적당히 올라왔어요. 코스닥도 보시면 3월달에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나름대로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면 코스닥은 됐고,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린 거는 누구일까? 그래서 3월, 2월 말부터 볼까요? 아무튼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얼마나 샀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3월 말이니까 이제 2024년의 1분기도 끝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런 거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외국인이 7,800억 순매수했죠. 엄청나게 많이 샀고 기관이랑 개인이 팔았는데 외국인 많이 샀죠. 그러면 이제 이건 매일매일 보는 거니까 됐고, 일별 현황을 보여드릴게요. 자, 차분하게 봅시다. 기간별 집계 이걸로 봐야 되겠죠. 올해 1월 1일부터 자, 오늘까지 외국인이 매수한 금액은 총 15조입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을 때 11조인가 12조 아니었나요? 근데 아무튼 15조죠? 되게 많이 산 거예요. 많이 산 거예요. 작년에 또 이거 얘기해 드려야 되겠다. 작년 1년 동안 샀던 게 얼마냐면 작년 1년 동안 외국인이 매집한 총 금액은 11조 원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총 11조 원. 개인은 1년 동안 13조 원이 털렸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최근 1년 동안은 최근 이제 1년이 아니라 이제 저기죠. 3개월 동안 15조 원 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샀죠. 그러면 1월달은 1월달에는 지수가 중국 증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급락을 했죠. 그리고 1월 말쯤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업 밸류업, 그때 그래서 저 PBR 관련주 막 급등했잖아요. 그 1월 말부터 보죠. 지수가 여기 보시면 1월 26일 날 양봉을 만들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1월 26일 날부터 볼게요. 자, 1월 26일부터 현재까지 보니까 1조 5천억 원이 아니라 1조 3천억 원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언제부터 보냐면 최근 한 달. 최근 1개월인데 요거는 2월 29일부터 언제까지? 현재까지예요. 자, 보세요. 4조 6천억 원.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동안은 4조 6천억 원이고 두 달 동안은 아까 얼마였어요? 1조 얼마였지? 좀 전에 1조 3천억 원이었나요? 네. 아니다. 제가 말 잘못했어요. 지금 최근 한 달 동안은 4조 원을 외국인이 순매수했고 1월 26일부터 이렇게 한 두 달 정도 되잖아요. 두 달 동안은 13조 원, 그리고 1월 1일부터 하면은 15조 원 많이 산 거예요. 아까 이제 안 그래도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매일경제 어떤 기자분이 올려놨더라고요. 코스피 성적표 주요국 꼴찌 꼭 요래 써놔야지. 8만전자에도 개미들 11조 원 팔아치워. 외국인 순매수 15조 사상 최대. 자, 사상 최대라는 글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 순매도 역시 사상 최대. 그만큼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별주 테마주들이 얘네들 올라올 수 있는 거 맞아요? 얘네들 살아있는 거나 맞나? 이런 생각들이 드신 거예요. 왜? 개미들이 하도 많이 빠져나가서. 근데 그 개미들 나중에 다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돌아와요. 네. 왜? 갈 데가 없거든. 멀리 못 가요. 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는 별로 여기 보시 제목에 써있지만 지수는 올해 이건 뭐냐 1분기 기준이에요.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지수는 별로 올라간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외국인의 순매수는 사상 최대고 개인의 순매도도 사상 최대다. 매집은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지수는 많이 간 게 없다. 왜냐하면 어제 얘기해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중국 영향을 받아서 1월달에 지수가 이만큼이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1월 초 기준으로 하면은 요거밖에 못 올라간 거예요. 요거밖에. 근데 이제 선진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치고 나갔거든요. 보시면 아까 나스닥 볼까요? 1월달이 1월 초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잠깐 그랬다가 그냥 바로 갔어요. 그냥. 그러니 우리나라랑 1분기 그 성적표만 보면 우리나라가 형편없죠. 여기 일본 보실래요? 일본이 1월 초가 여기거든요. 여기에요. 그냥 쭉. 그 다음에 대만. 대만이 1월 초가 여기도 이제 중국 영향을 받아서 좀 떨어지긴 했는데 바로 그냥 강화서 올렸거든요. 우리나라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분기만 놓고서 성적표를 따지면은 아무튼 우리나라가 저조해요. 그러나 외국인이 그래서 우리가 싼 거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금 매집을 억수를 많이 해놨다. 그겁니다. 엄청나게 해놨어요. 그러면 전기전자 업종을 당연히 많이 샀겠죠.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제 종목 얘기보다는 요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릴 겁니다. 종목 얘기도 뒤에서 하긴 할 건데. 네. 자, 업종별로 볼까요? 요것도 기간별 시켜서 볼 수 있나? 잠깐만. 이게 증권사마다 서비스하는 게 다 틀려가지고. 네. 자, 업종별로 당연히 전기전자를 제일 많이 샀겠죠, 그죠? 네. 이걸 보여드릴게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삼성전자 봅시다. 삼성전자. 정말로 외국인이 사고 있는지 아닌지 종목 한 두세 개만 보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누구? 삼성전자를 볼게요. 저번에 보여드렸지만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저희 방에서 3월 19일날 추천 나왔습니다. 3월 19일날 추천 나왔던 게 잠깐 이거죠. 3월 19일날
아침에 추천 나간 종목이 삼성전자예요.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사라고. 그죠? 나갔는데 우리 유료인들한테 나간 거죠. 이게 3월 19일이 여기잖아요. 요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이제 막 털은 날인데 72,000원 전후에서 매수가 이루어져서 쭉 갔죠. 이게 그래서 그 다음날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삼성전자 5%짜리 급등이 나왔었고 그 다음날도 3% 가까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하루만 이틀 만에 한 10%씩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원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서 추천 나왔을 때 삼성전자 다 샀냐 물어보니까 회원들이 대부분 못 사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사신 분도 있는데 뭐 분할 매수니까 사신 분도 있지만 못 사신 분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랬어요. 괜찮다 사라. 아니 매수가 추천가 대비 10% 올랐는데 어떻게 사요?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응? 지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추천했는데 지수가 안 내려가면 이거 계속 간다. 그러니까 지금 사셔라. 뭐 78,000원대 79,000원인데 사셨다가 내려오면 더 사면 되는 거고 아니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더 사면 된다. 내려오면은 내려오는 대로 평단가 근데 평단가 크게 낮아지지도 않는다. 기분 탓인데 그냥 사라 그랬어요. 응? 해외에 저희 방에 해외에 계신 분도 있거든요. 그분한테 내가 따로 연락을 드렸어요. 응? 문자 메시지 나가니까. 그래서 해외에 있는 분들한테는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사라고. 응? 사라고. 네. 괜찮으니까 사라고. 분할 매수 꼭 시작하시라고. 네. 지금 이제 계속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지금 72,000원쯤에 샀는데 지금 82,000원이니까 수익률은 뭐 한 15%, 많으면 15%? 될까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괜찮죠, 그죠? 네. 10% 이상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샀다고요? 뭐 여기에서 무슨 종목 몰빵해가지고 1억 천금을 노리고 산 게 아니고 외국인 들어온다. 그러니까 지수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사자 그랬어요. 삼성전자를 저희 방에서 여기서 팔았었어요. 작년 말에. 팔았었거든요. 팔았다가 다시 산 거예요. 왜? 아 외국인 다시 들어오겠다 싶어서. 판단이 빠르죠, 그죠? 아 이제 좀 힘들겠다. 매도. 바뀌었네 상황이. 다시 들어오겠다. 다시 산 거예요. 근데 이게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외국인이 정말로 들어오고 있나 안 들어오고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뭘 보면 되냐면 이런 걸 보시면 돼요. 전문가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많이 하겠죠, 그죠? 네. 자, 삼성전자가 저희 방에서 추천당한 게 3월 19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날 보면은 순매수가 약간 약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미친 듯이 들어온다고. 우리가 추천한 날은 외국인만 샀거든요. 개인하고 외국인이 같이 샀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는 외국인 기관이 거의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날마다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뭘로 보여드리냐면 기간으로 보여드려요. 기간으로. 3월 우리가 우리 방에서 매수한 3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얼마나 샀을까 외국인이? 3월 19일부터 오늘까지입니다. 수량이 아니라 금액으로 보죠. 잘 보이시죠? 3월 19일 날 외국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뒤에 단위는 100만입니다. 100만. 그러니까 이날 순매 수량이 공이 너무 많으면 헷갈려요. 그죠? 네. 이게 390억이에요. 390억이라고. 예, 황수영님 어서오세요. 근데 3월 20일부터 폭등 나오기 시작했죠. 그죠? 지금 얼마일까요? 네, 3조 9,768억 1,900만 원입니다. 즉 4조 원입니다. 4조 원. 엄청나게 많이 산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산 거예요. 아까 외국인이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총 산 게 얼마예요? 아까 보여드렸죠 미리? 자 외국인이
2월 29일부터 현재까지 한 달 동안 산 게 총 4조 6천억 원이에요. 근데 여기 2주 동안 산 게 2주 동안 외국인이 삼성전자 산 게 4조 원이에요. 엄청나게 사고 있는 거예요. 그 엔비디아 효과 때문에 올라갔던 반도체 장비, 부품, 재료 테마주들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죠. 왜? 갑자기 3월 19일 이후부터 외국인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에 들어오니까 다시 끌어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 테마주가 오늘 또 가더라고. 다시 제가 2주 전에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었죠. 바뀐 거예요. 왜? 외국인이 일로 들어오니까 그 뒤에 있는 종목들이 다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SK하이닉스 볼까요? SK하이닉스는 순매수로 전환된 게 정확히 언제? 3월 21일.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이틀이 늦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얼마? 네. 7,425억 원. 7천억 정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삼성전자 산 게 대충 4조 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산 게 하이닉스 산 게 0.7, 그러니까 0.7조 원, 7천억이죠. 요거 둘이 합하면 대충 요거 나옵니다. 대충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외국인이 이쪽을 많이 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사겠어요? 많죠. 뭐 잠깐 뭐 두산 같은 거 얘기해 볼까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되는데, 두산 외국인이 산 것도 있고 안 산 것도 있을 텐데 두산 볼까요? 오늘 급등했었죠, 그죠? 자, 두산 보세요. 그냥 편의상 3월 19일부터 볼게요. 3월 19일부터 연기금하고 외국인이 쭉 샀죠. 투신도 사놓고. 근데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물량 늘린 게 연기금하고 외국인이네, 그죠? 네, 외국인이 지금 3천억 정도 순매수 들어온 거고요. 아니다. 3천억이 아니라 300억. 네, 300억. 여기는 이제 160억. 그죠? 네. 두산그룹주가 최근에 어떻게 올라가요? 오늘 뽑았어요. 그냥 쭉 뽑았었어. 장중에 상한가 가는 줄 알았어요. 18%까지 갔으니까. 사람들이 2차전지에 미쳐있고 엔비디아에 미쳐있는데 거기는 횡보하고 있고 다른 데서 지금 펑펑펑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네? 이런 건 안 본다니까 사람들이. 최근에 전기 해가지고 많이 가는 게 현대 일렉트릭이죠. 올라가잖아요. 부럽죠, 그죠? 현대 일렉트릭 이거 누가 올리는 거예요? 외국인이. 기관은 팔고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계속 올리고.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걸 지금 체크 안 하시면 나중에 소외당한다니까요. 개별 주건, 테마 주건, 대형 주건 뭐라도 들고 있어야 지금 소외를 안 당하세요. 근데 주식을 아무리 잘 들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외국인 돈 들어오는 거 봐야 돼요. 특히 어떤 분들이 이제 위험한 분들이냐면 주식을 하긴 해요. 열심히 해요. 그 믿어요. 주식을 계속 들고 있다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들고 있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그런데 가겠지 뭐. 그리고서 시황 체크를 안 해요. 왜 안 하실까요? 현금이 다 떨어져서 사고 팔 게 없으니까 주식시장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 나 지금 올라오면 팔지 뭐. 응? 응? 그런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흔한 말로 천에 뼈로 놓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게 좋은 건데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나왔잖아요. 외국인 사상 최대 순매수라고. 그러면 돈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그냥 뭐 되겠지 뭐. 고생 다 해놓고선 여기서 그냥 멍대고 있다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꾸 이제 거길 짚어드리는 거예요. 응? 제가 만약에 2주 전에 3주 전에 일반 전문가들이랑 똑같이 엔비디아 추천하고 막 그랬으면 저도 아마 지금 엔비디아 차트 띄워놓고 그러겠죠. 갈 겁니다. 갈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재촉하지 마세요. 갈 겁니다. 뭐 그러고 앉아있겠죠. 난 그거 싫어하거든요. 성격상. 저는 원래 늘 말씀드리지만 나 사람 많으면 안 가요. 안 간다니까. 사람 많은 여행지 차가 밀릴 것 같은 시간대에 난 아예 안 나가요. 그게 너무 싫어서.
제 큰아들이 말도 제대로 떼기 전에 짜증내더라고요. 차 안에서 아기 때. 왜 그런가 했더니 차 밀린다고. 난 그런 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게 유전인가 봐요. 그러니까 차가 밀리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갑자기 밀리는 건 밀리는 시간대에 나가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사람 많은 거 극도로 싫어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은 건 되게 싫어해요. 그냥 주식도 똑같아요. 개미들 바글바글 되잖아요. 안 가요. 근데 바글바글 될 것 같다. 아예 안 가 근처를. 잠깐은 좋은데 흥이 나죠, 그죠? 네. 싫다고 하죠. 네. 그게 주식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이쪽을 이제 남들이 못 보는 쪽을 자꾸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아까 보니 롯데손해보험이 크게 올랐던데 이런 거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오늘 롯데손해보험이 얼마 올랐더라? 주가가요 확 올랐었어요. 상한가 근처까지 직전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뭐 보니까 별거 없네요.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것저것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까 SK하이닉스 보셨죠? 네. 이쪽으로 이제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다가 말고 반도체 장비나 뭐 재료 부품주들도 올라오잖아요. 엔비디아 효과가 이제 끝나가지고 떨어지다가 감 올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셀트리온 제약. 이거 그냥 참고만 하세요. 네. 꼭 외국인 수급이 좋아야 지금 올라가는 건 아닌데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이 재밌는 게 외국인 순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기간이 사놨어요. 그리고 최근 2주 동안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기금이 물량을 좀 늘려놨고 기타 법인 물량이 꽤 있어요. 기타 법인은 말 그대로 이제 이거를 설명하기가 말 그대로 기타니까 그죠? ETC 기타니까 뭐 설명하기 좀 난해하긴 한데 일단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타 법인에서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수급 좋잖아요. 셀트리온 이제 최근에 차트를 보실까요? 어때요? 저번에 12월 1월 초에 한번 세게 한번 들었다 놓고 나름대로 좀 정리가 좀 돼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차분하게 이때는 좀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이제 좀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뭔가 정리가 좀 돼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예쁘장한 4%짜리 양봉 하나 꽂아놨죠? 셀트리온 제약도 볼까요? 여기는 약간 높이가 조금 높죠, 그죠? 약간 더 떠 있어요, 셀트리온보다는. 여기는 어떻게 해놨을까? 외국인 기관 수익이 어떨까요? 보면 되죠. 자, 여기는 별로예요. 이쪽은 외국인 기관 수급은 이걸로 봤을 땐 별로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럴 때 외국인 기관 수급 체크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 위주로 보면 되죠. 근데 차트는 셀트리온 제약이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놨 것도 있는데 약간 높아요. 자, 제가 얘기한 게 뭐예요? 반도체하고 바이오죠. 반도체하고 바이오주가 급등할 때 주식시장이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이 돼서 떠났던 개미들이 돌아옵니다. 그 입맛 잃었던 사람들이 그 입맛을 되찾아서 밥을 맛있게 먹고 건강해지듯이, 그죠? 정신이 나갔고 너무 힘들어서 손을 놨던 정신을 놨던 개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를 보고? 반도체하고 IT가,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바이오, 그러니까 많이 가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테마주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은 바이오 보면은 거의 대부분 흥분을 합니다. 바이오주가 막 상한가 나오고 막 2배, 3배 순간적으로 막 폭등하잖아요. 그러면 아지간하면 들어요. 네. 흥분한다니까. 네. 옛날에 그 신라젠 같은 거 기억 안 나세요? 다 흥분하게 돼 있어요. 응? 갑자기 주시장 끝났어. 이제 낙담한 상태로 있다가 저거 뭐지? 이러면서 막 흥분해갖고 다시 막 들어와요. 돈 들어. 아니 막 그때는 주식 좀 하시죠. 돈이 없대요. 근데 그때는 돈을 만들어서 와요. 도둑질은 안 했겠지, 그죠? 근데 아무튼 어디 가서라도 이상하게 바이오주만 날라가면은 돈 없다고 맨날 징징거리던 분들이 갑자기 어디서 났는지 한 몇 억씩 갖고 들어온 분도 있어요. 내가 그래요. 돈 없다면서요? 아니야. 묻지 말래요. 빨리 지금 뭐 사면 되냐. 다시는 나 안 볼 것처럼 얘기하더니 이러면 미안하다고. 빨리 종목 달라고.
그런다니까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랬어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어떤 얘기 해드렸냐면 옛날에 그 2017년도에 중국 사드 보복 그때 뭐 저기 최순실 사태 그 탄핵 그다음에 새로운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김정은이 트럼프 아저씨랑 뭐 서로 핵 쏜다 난리지기고 전쟁 터질 것 같았는데 증시가 폭등했죠. 그래서 더 갈 줄 알았는데 미중무역 전쟁 터지고 트럼프하고 저기 김정은하고 6월달에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 아니 북한하고 미국이랑 정상회담 했는데 평화가 올 줄 알아 통일이 될 줄 알았더니 통일이 아니라 사이가 더 안 좋아졌죠. 뭐 그런 거 좀 얘기해 줬어요. 왜? 그때랑 지금 상황이 비슷하고 그건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정리를 좀 짧게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은 누굴 믿어야 된다? 차트는요 세력들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거래량은 못 속여요. 그래서 오늘 제가 3월달 증시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서 뭘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거래량. 이거 못 속이거든. 정확하게 지금 뭘 샀는지 일부러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보여드린 거는 100분의 1만 보여드린 거예요. 네. 100분의 1. 무료 회원들한테 이 정도 풀어드린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저를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다 풀어달라고 그건 안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 아무 데나서 못 들어요. 못 듣는다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대선 테마주가 잘 갈 때 저희 방에서 대선주 수익을 많이 냈거든요. 그 대선주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서 이제 좋아서 그때 시청자들이 많이 또 늘었죠 다시. 근데 대선주가 맛이 가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안타까운 게 저는 대선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리는데 꼭 자기들 필요할 때만 왔다 갔다 하더라고. 네. 대선주 좀 수익 날 때 챙기라고 그렇게 얘기해줬는데 안 챙기고 버티다가 다 날려먹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내 핑계 내겠지 뭐. 간다 그랬는데 안 갔다고. 제가 언제 무료 종목 추천하는 거 봤습니까? 뒤집어 씌운다니까. 나는 그 얘기만 안 했어요. 대선주만 하지 말고 딴 것도 하라고. 수익 나면 잘 챙기라고. 본인을 말하는 건 말 안 듣는 거는 또 그렇지. 그죠?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겠어요? 네. 대선주만 하는 싸구려 테마주 전문가 아닙니다. 이런 거 다 보면서 합니다. 왜?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회원들한테 대형주를 추천할지 테마주를 추천할지 이쪽에서 돈을 어디로 옮길지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테마주만 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를 이제 차트만 보고 한다고요? 그럼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겸손해져야죠. 그죠? 네. 모든 걸 다 알면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겸손한 게 아니라 경험이 많은 게 아니라 경험이 짧은 사람들이에요. 정치인으로 따지면 이준석 같은 애들. 걔는 모르는 게 없어.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다 할 수 있고 다 안 돼요. 지금 어때요? 난리 났잖아 지금. TV에도 안 나와. TV에도 안 나와요. 자, 5분 정도 남았는데 대선주 얘기 조금 해드릴까요? 요거 얘기하고 마치죠. 네. 마스크 얘기는 패스. 아니다. 마스크 얘기 1분이면 끝나니까. 저기 황사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였거든요. 마스크 테마주겠죠. 그죠? 원래 한 10년 전에는요. 한 1월 달쯤에 1월이나 2월 초쯤에 미리 저기 마스크 관련주 사놓고 있으면은 한두 달 안에 50%에서 한 100% 정도 수익이 무조건 났어요. 무조건.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알려지니까 매집을 더 빨리 해야 되더라고. 아무튼 이제 지금은 안 먹히는데 오랜만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황사 온다고 하니까 KM이 이만큼 들었다 놨어요. 아까 20%? 올라갔다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그랬어요. 저희 방 보여준 건 아닌데 보면서 그랬어요. 야 잘했다. 왜냐면 테마주를 급등하다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7% 남겼잖아요. 남들은 야 이거 황사 오는데 상한가도 못 가냐 이 바보 같은 놈아 막 욕을 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그래도 7% 건졌네. 7% 건지고 7% 상승 마감했으니까. 그리고 간만에 거래 들어왔죠. 여기 있는 매물대 한번 건드려서 매물대 소화도 시켰겠죠. 그렇죠. 네. 단타 친 사람 기분 좋게 했을 거고 여기 전저점 깨지는 거 아니야? 불안했던 사람들한테 그래도 7%라도 남겼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이제 앞으로 이제 증시가 크게 조정을 안 받거나 조정을 받지 않고 어지간하면은 여기가 이제 바닥을 잡는 이게 양봉이 되고 여기서부터 상승이 쭉 나와서 옛날처럼 또 좋은 시절을 보내겠죠. 최근 2년은요, 2년 동안은 미 연준 의장과 미국의 진짜
쌍욕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그 두 할아버지 때문에 바이든 할아버지하고 제롬 파월 할아버지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시는 분도 있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욕하실 수 있어요, 그죠? 욕하는 거 자유니까. 근데 제롬 파월하고 바이든 잘못이 100배는 더 커요. 동의하시는 분들은 7번 찍어주시고, 선거철 돼갖고 요즘에 자꾸 싸우시던데 싸우지 말고 욕하고 싶으시면 그 양반들이나 욕 좀 하세요. 맞으면 7번 찍어주시고. 안 그렇습니까? 금리 건드려, 물가 올려, 그쪽이 더한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현재 대통령이나 전 대통령도 책임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제롬 파월하고 저기 바이든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요.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거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그러자고요, 그죠? 자, 유튜브 또 이쪽은 또 아무도 안 찍으시네 또. 네. 한쪽, 그죠? 네. 오늘 그냥 넘어가죠. 네. 황수영님이 인사하셨으니까. 자,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대선주 짧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요거 있잖아요. 그 누구야? 이재명 씨 관련주 중에 동신건설이 안 갈 것처럼, 그러니까 뭐 못 가야 되는 건데 올라가다가 그럼 또 왜 안 가냐? 더 가지? 그랬더니 거기서 양봉 나왔다가 음봉 맞고 혼자 난리를 지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길지 국민의힘이 이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현재까지는 민주당이 유리한 게 확실히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런데 오늘 이런저런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호주 대사 임명되셨던 분, 그분 저기 사퇴했죠, 그죠? 사퇴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그 양문석 씨, 그리고 공영훈인가요? 현대차 사장하셨던 분, 네. 그분도 원래 기자 출신이었는데 또 노조 출신이기도 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자식한테 이제 군대 가 있는 자식한테 뭐 30억 되는 뭐를 정부에서 규제 발표하기 전에 딱 하루 전에 뭐 물려줘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저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에서도 안 좋은 얘기 나올 때 지지율 다 까먹었죠. 근데 지금은 어디서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민주당이랑 조국신당. 거기 조국신당 1번 여자분 있거든요. 그 사람 남편이 정관예우로 뭐 이렇게 사건 수임한 게 돈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문제.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쳐내야 되는데 조국 그쪽 신당 대표도 그 사람 옹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 쪽에 지금 크게 2명이거든요. 더 있긴 한데 아무튼 2명. 물론 국민의힘에도 문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지금 정당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그 계속해서 그 여당 리스크, 대통령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여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서 한동훈 씨가 이제 벼랑 끝에 몰렸었죠, 그죠? 국민의힘이 이제 벼랑 끝에, 아직도 벼랑 끝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대형 사고가 터진 거예요. 왜냐면 20대, 30대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금수저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공정, 그죠? 네. 근데 지금 그런 민감한 문제들이 막 터졌단 말이에요. 아빠 덕분에 30억짜리 군대 갔는데 30억짜리 재산 물려받고 막 이러니까 뚜껑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열리겠죠, 그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또 민주당 공천 파문 때처럼 지금 큰 이슈가 된 것 같거든요. 양문석 씨 그 사람도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새마을금고에서 뭐 대출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제가 이 얘기 왜 꺼냈냐면 이런 문제들이 다음 주에 지지율에 반영이 되나 안 되나 잘 보십시오. 왜냐면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선거가 이제 한 10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로는 더 이상의 여론조사 그 나온 거에 대해서 발표를 못하게 돼 있어요. 깜깜이 선거라고 하죠. 그래서 그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온 여론조사 이런 것들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 쪽에서 그런 문제들이 자꾸 제기가 되는데 이게 가벼운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잘라냈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 수원시 쪽에 뭐 어디는 무슨 제 입에 담기도 그런데 아무튼 뭐 그런저런 얘기들이 말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민주당에서 이거 까딱하다가는 반감 민심 반감 저기 받으면 또 확 저기 되거든요.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민주당이 지금 우세해요. 객관적으로 우세한데 이걸 지킬지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반등을 치고 나올지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신건설처럼 올라가다가 지금 이 종목들은 떨어지고 있고요. 화천기계는 대주주 매도 이후에 원봉 2개 맞고 이러고 있고, 그건 거의 맛이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DTNCRO가 오늘 5% 올라온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맨날 계단으로 떨어지다가 오늘 분차트를 확인해 보면 살짝 돌려 세워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일부터 반등 나온다 그 소리가 아니고 반등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내일부터 무조건 반등 나옵니다 이게 아니라 반등 나올 여지, 즉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말 동안에 무슨 일이 터졌는지, 그리고 여론조사 민주당이 지금 안 좋은 얘기로 시끄럽잖아요. 그게 여론조사 했을 때 자극을 했는지 안 했는지, 네, 그거 지금 그게 중도층 표를 완전히 날려버릴 만한 큰 악재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노을이나 오파스넷 같은 금비 같은 요 이제 한동훈 테마주들이 떨어지다가 말고 올리잖아요. 대성홀딩스 우선주는 가벼우니까 좀 더 주가 탄력성이 좋죠. 여기도 태양금속으로 떨어지다 말고 양봉 나왔다. 네. 왜? 그쪽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거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오세훈 씨, 한동훈 씨 관련주가 이제 오르잖아요. 그러면 진양폴리는 떨어지지 않겠어요? 시소라니까 시소. 네. 진양폴리 갖고 있는 분들은 이재명 씨를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누굴 보고 있어야 돼요? 한동훈 테마주 제대로 올라오는 거 아니야? 시소니까 한쪽이 올라가 있으면 한쪽은 내려가 있잖아요. 한쪽 올라갔던 데가 내려오면 반대편은 올라가겠지, 거꾸로. 네. 그러니까 그거 잘 보면서 공부삼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해드릴 건데요.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나 대선주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나 손절해야 돼? 아니면 죽어야 돼?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뭐 죽어야 되냐 마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죽긴 왜 죽습니까?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선거 끝나면 더 이상 안 떨어져요. 왜? 끝났는데 뭘 떨어져? 안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세력이 매집한 게 맞으면 세력이 알아서 올리는 게 냅두시고요. 오히려 선거가 끝나면 자유로워져요. 왜? 더 이상 떨어질 일은 없거든. 최근에 간 거 있어요? 화천기계 샀는데 그러면 이제 조심해야 돼요. 화천기계나 동신건설은 최근에 재미를 봤잖아, 그죠? 네. 근데 재미 못 본 종목은 선거 끝나도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왜? 올라간 게 없는데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재미 본 거는 조심해야 되겠지만 진양폴리도 재미를 봤으니까 저런 거 조심해야 돼요. 선거 끝났을 때.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사놨는데 안 올라가고 막 힘들어 죽겠어요. 몇 달 동안 안 올라갔어요.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선거 끝나고 가면 다른 걸로 올라가요. 믿으세요. 왜? 이런 거 한두 번 해봤겠어요. 그죠? 네. 전문가는요 맨날 성공만 했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다 치러보고 나서 이게 좋으니까 전문가를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런 케이스예요. 경험이 풍부하다는 얘기예요. 네. 자,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외국인이 3월달에 매집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특히 정유전자 매집을 많이 했으니까 다음 달에는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왜 안 해?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미국의 금리 인하인데 이게 다음 주에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금리 인하만 확실하게 한다라는 이제 확신이 들면 4월달, 5월달에 무지하게 많이 가겠죠. 대형주 하다가 힘들면 테마주 많이 가는 거고. 언제 안 간 적 있습니까? 4월달, 5월달에 가죠. 그죠? 네. 그래서 혼자 하지 마시고 지금은 들어와서 같이 하세요. 나중에 주식을 늦게 살수록 여러분들 후회만 늘어요. 수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후회만 난다니까. 명심하세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자, 아무튼 주말 아주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제대로 된 이제 봄이 찾아온 주말인 것 같거든요. 주말인 것 같으니까 꽃구경도 좀 많이 가시고 좋은 추억들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건승부였고요. 제 뒤에 김 실장님 방송 이어지니까 들어가셔서 많이들 들으세요. 오늘은 잠깐만요. 네, 반도체 관련주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반도체 들어가서 저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